당신이 불행한 진짜 이유를 아는가? 그건 능력 부족도 돈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 혼자 있을 줄 모르는 것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에 목매고 관계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한 당신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냉혹한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다.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진열대 위에 놓여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포장된 장식품이 아니다. 누군가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여 그들의 평가와 기호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다. 상품은 색과 광택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결국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나는 그 소나기에 들어가는 순간 나 자신을 잃게 됨을 알기에 거부한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전시하려 들고 나를 판단하고 분류하며 소비하려 한다. 심지어 추종과 아첨을 우정이라 착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망을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다. 진정한 우정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칭찬과 선망만으로는 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해주지도 않는다.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지배하려는 자와 똑같. 이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망설임도 절제도 없이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나의 의지를 굳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나의 경험상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문을 다루는 태도. 다나의 불행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는 결코 친구일 수 없다. 돈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빌려줌으로써 더 빨리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관계를 이익과 편의로 저울질한다는 증거다. 결국 최고의 친구란 내가 교만할 때 경고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조언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은 것과 맞먹는 축복을 얻은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툰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깊은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고집이자 의식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자의식이 없다는 것은 나를 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내가 스스로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에서나 나를 바라본다면 나와 나의 관계 자체가 온전히 성립될 수 없다. 나와 나의 관계조차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욕심이자 허영이며 교만이 타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결국 나일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타인 역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불행 중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비롯된다. 사교성은 종종도 덕성을 떨어뜨리고 지적으로 우둔하게 만들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는 위험한 성향이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 없을 만큼 내면에 충분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그 자체가 이미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타인과의 교제에서 비롯된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핵심 요소인 마음의 평정은 지나친 사교로 인해 쉽게 위태로워진다고 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암식 섭취를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랑과의 만남을 절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 중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본성이 야말로 교제의 가장 손쉬운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은 필연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고립과 고독은 이런 사회 구조에 지친 인간 영혼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고급스러운 방어기제일지도 모른다. 나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 나를 위로한다. 절망 속에서 가장 빠른 위안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존재를 찾아내는 데서 온다. 이는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다양때를 보살피는 목자의 시선을 떠올려보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어미 품에서 젖을 빠는 새끼 양들 사이에서 살자의 선택을 받은 한 마리는 잔혹한 죽음을 맞는다. 그 순간 나머지 양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 그 전까지는 건조한 일상 속에서 한 줌의 풀을 뜯으며 살던 양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 삶에 대한 감사와 연연이 찾아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다.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도 고통받기 때문이다. 행복을 쥐고 싶다면 행복을 인생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행복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타인의 행복과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거짓이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겉으로는 고결해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의 야심과 사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행복은 의도적인 수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얻는 작은 불 한 모금 같은 것이 행복이다. 만약 깃발이 꽂힌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쥐기 위해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스쳐가는 선물이며 그것을 쫓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진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울 때는 깊이 잠드는 것이 최선이다. 하루를 마친 뒤 차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들 하지만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는 그 시간 속에서 대개는 자신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만이 부각되어 결국 또다시 우울로 빠져든다. 나의 한계에 대한 분노와 남에 대한 원망이 불쾌감으로 치솟는 이유는 단 하나,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 있을 때는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지쳐 있을 때는 반성조차 피곤하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를 쓰는 것도 괴롭다. 오히려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즐겁게 활동하거나 몰입해 있는 순간에는 과거를 돌아보지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고 있고 영혼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다. 이런 때는 무엇보다 그냥 쉬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나쁜 기억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타인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왜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가? 왜 그들의 비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가?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는 분명 나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실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나를 비웃는 조롱에도 감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작은 비판에도 분노했고 입에 발린 칭찬임을 알면서도 교만해졌다. 결국 인간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의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고 그 평가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행위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가 온전하다는 증거이며 자립적인 지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권위를 따른 뒤 마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그저 권위를 가진 이의 말을 인용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고유의 결론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자기 힘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려 애쓰는 대신 남이 흘린 몇 마디를 주워 삼키고 은밀히 소화한 뒤 배설하기를 즐긴다. 이들은 마치 잘 익은 과일 대신 이미 썩어버린 찌꺼기를 더 신성시하는 자들처럼 행동한다. 세네카가 한탄했듯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면 그들이 꺼내드는 무기는 언제나 권위다.
그러나 그 권위라는 갑옷은 시대에 뒤떨어진 철갑에 불과하며 진정한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지 못한 자들이 집착하는 허울일 뿐이다. 이런 이들과의 논쟁은 필연적으로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치밀한 근거와 논리를 세워도 권위에 취한 자들의 귀와 눈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다. 우정을 다룰 때 가장 큰 착각은 그것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덜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는 내 교만을 꺾을 줄 아는 존재다. 그러나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이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부유해지면 그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 우정 속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이다. 인간의 마음은 유리 그릇처럼 쉽게 깨지며 그 감정을 이루는 성분마다 섬세하고 불안정한 화학 반응을 품고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끈기가 부족해 호감이 언제든 반감으로 변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 마음은 내 눈동자보다도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며 그는 농담도 견디지 못하고 진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작은 불행에도 쉽게 무너지고 나의 성공에도 상처받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특히 내면이 비천한 자는 더욱 야비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같은 공정을 베풀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세계에서 우정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충고는 가치 있는 조언이 아니라 귀찮은 소음에 불과하다. 인생에서 불행을 혼자 짊어지겠다는 생각호도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진정한 친구란 단지 성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가혹한 운명과 냉정한 대중 앞에서도 내 곁을 지키며 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든다. 오늘의 성공은 결코 내일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늙고 병든 순간 나를 가장 먼저 시기하고 비난하며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오늘의 성공이다. 그 순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혈연이라 불리는 가족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친구뿐이다. 두 사람이 함께 불행과 절망을 맞이하면 세상은 그 둘을 동시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만 아니라 쓰라린 실패와 깊은 절망을 함께 견뎌낸 관계만이 진정한 우정이라 불릴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결코 혼자의 두 팔로 받들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함께 들어줄 친구의 존재가야말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인간관계와 습관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당신을 지켜줄 진정한 친구와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지혜를 넓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였습니다.